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어제 한 오후 5시쯤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우편 투표가 시작이 됐고 저녁이 되니까 위스콘신, 미시간 이런 지역에서 바이든이 역전했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모르겠다 했는데 새벽까지 구경 열심히 하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완전히 판세가 뒤집혔네요. 미시간, 위스콘신 모두 다 바이든이 역전승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렇게 해서 바이든이 선거인단 253명을 차지했어요. 트럼프는 여전히 214명입니다. 그런데 애리조나에서도 바이든의 승리가 예상된다는 기사가 많고요. 그래서 애리조나에 11명이 더해지면 바이든 쪽 선거인단은 264명, 즉 나머지 네바다, 알래스카,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중에 한 곳에서만 이겨도 바이든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가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미스콘신에는 재검표를 요구했고요.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에는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8시간 전, 그러니까 오전 9시쯤에 트럼프가 이런 트윗을 남겼어요. 우리 변호사들이 의미 있는 접근을 요구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약간 김구라 느낌이네. 아무튼 이를 두고 트럼프가 대선 패배를 사실상 인정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네요. 네, 어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오늘 우리 시장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히려 외국인 기관의 거대 매수세에 유입이 되면서 양지수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상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차트를 일봉으로 넣었는데요. 보시면 코스피 지수 오늘 단숨에 바로 직전 고점 부근까지 다 올라왔죠. 2.4%나 급등세를 보였어요. 사실 바이든 당선, 상원 공화당 장악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대부분이 분석을 했었는데 부양책 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는 있어도 빅테크 규제나 법인세 인상을 상원에서 제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대형 IT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였죠. 사실 빅테크 규제, 법인세 증세를 빼면 나머지 부문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큰 차이가 없어요. 미국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중국 견제, 맥락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대외 통상 주요 사안이나 중국에 대한 강경기조 계속될 것 같은데 그래도 바이든은 완전히 미국 일방주의가 아니고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좀 강조한다는 다자주의를 표방할 것으로 보여서 글로벌 무역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큰 차이가 청정 에너지 인프라에 2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공약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대박 흐름을 보인 거죠. 네,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이든 당선이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부분은 딱히 없다는 거. 다만 트럼프의 소송 제기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도 2%대 급등세를 기록했네요. 2.16% 오르면서 844.80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태양광, 풍력에너지, 그리고 수소차, 2차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주들 일자리 가파르게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도 살째 상승했네요. 네,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원 넘는 대규모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에서도 1만 계약 넘게 순매수를 기록했어요. 기관도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이럴 때마다 개인은 파네요.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그래도 이 말은 저점에서 잘 잡고 올랐을 때 팔고 있다는 것 같아요. 개미들 대단하네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세 나타났는데요. 4거래일 연속 순매수고요.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LG화학, 3위는 삼성 SDI, 4위는 SK하이닉스, 5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코스닥 1위는 시젠, 2위는 셀트리온, 3위는 메지온, 4위는 에코프로, 5위는 LNF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주고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LNF, 2차전지 관련주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지온 얘네들은 제약 바이오주고요. 딱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담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뒤에서 기관 순매수 종목 보셔도 비슷한 흐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든의 당선이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업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2차 전지 오르는 이유야 청정 에너지 공약 때문인 거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일 테니까요. 네, 우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르는 것을 보면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반도체주에도 좋은 건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반도체는 대통령이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중국에 대한 견제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화웨이 정책 기조로 반사에게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자, 화웨이 제재가 완화될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당장의 큰 변화는 없겠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한 가지 신경 우리가 써야 할 부분이 바이든 역시 반도체 부문의 제조와 연구 개발 그리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반도체 개발에서 생산까지의 과정이 다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기도 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 압박 좀 더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미 투자를 좀 많이 진행한 상황이라 더 이상의 요구는 우리 기업들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이 또한 당장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결론, 큰 변화는 없다. 중국에 대한 제재가 계속된다면 지금처럼 반사에 기대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기관 순매수 탑 5. 자,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삼성 SDI, 5위는 LG화학이고요. 코스닥 1위는 시젠, 2위는 에코프로비엠, 3위는 JYP엔터, 4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5위는 원익 IPS입니다. 마찬가지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원익 IPS 얘네들은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제약 바이오 업종,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자, 이번에는 바이든 당선이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림 하나를 봐주세요. 두 후보의 분야별 정책 입장을 보시면 보건 부문에서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의 폐지, 바이든은 오바마 케어 확대를 내세우고 있죠. 오바마 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인데요. 미국 국민의 95% 이상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근데 트럼프는 임기 중에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조항을 삭제하면서 계속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바이든은요. 현재 약 91.5% 수준인 미국인의 보험 가입률을 97%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오바마 케어 확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네, 당뇨병이나 암, 심장질환 환자의 경우에 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없고 해당 환자들에게 보험을 더 부과할 수도 없다. 또 보험 제공이 불가능한 소규모 사업체에 노인 의료보험 제도와 유사한 공공 옵션을 제공하는 한편 메디케어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각종 검사비, 치료비와 의료용품 수요 급증하게 되겠고요. 적극적인 수입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제약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좀 고수했는데 바이든은 우수의약품 도입에 굉장히 개방적이거든요. 글로벌 제약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약가 정책의 경우에 두 후보 모두 가격을 낮추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트럼프는 다른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약가 책정과 제약사 간의 경쟁 유도를 통해서 가격을 좀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저가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고 계속해서 제네릭 의약품 승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에요. 제네릭은 복제약을 말하죠. 아무튼 약가 인하는 제약업계에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국내 기업의 저가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수출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바이든은요.
신약 가격이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독립검토위원회를 설립해서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제약사들의 신약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겠지만 또 고품질 제네릭 약품 사용도 권장해서 제약사들의 가격 인상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이 경우 역시 국내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수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약가 인하 때문에 마냥 제약업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국가 수준으로 약가를 책정하겠다는 트럼프보다는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서 약가 상승을 제한하겠다는 바이든 후보가 조금 낫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제약업계에 바이든의 당선이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네요. 네, 우선 이렇게 2개 업종만 살펴봤고요. 오늘장 특징주들 만나볼게요. 첫 번째 특징주는 바이든 관련주입니다. 어제 트럼프 관련주 실컷 얘기했는데 좀 민망하네요. 자, 바이든은 무엇보다 친환경 정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특징이죠. 그리고 오늘 트위터에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정확히 77일 안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혔어요. 트럼프 재임 기간 사실상 폐기됐던 탄소 저감, 에너지 전환 정책 다시 부상하게 되겠죠. 통상 측면에서 환경 규제가 좀 심해질 수는 있겠어요. 즉 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도 산업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나 미래차 수요가 급증해서 우리 정부가 역점으로 삼고 있는 그린 뉴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이런 기대감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개별 종목 언급 따로 안 할게요.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테마,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탄소 배출권 테마 이미 기대감 많이 반영이 됐긴 했지만 계속 체크해야 할 것 같고요. 자, 마리화나 합법화 기대감 받는 오성 첨단 소재와 세미콘 라이트도 알아두면 좋겠죠? 네, 그리고 앞에서 제약주들 얘기했었는데 바이오시밀러 수출 확대가 기대가 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관심 가져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다음 특징주는 10월 공모주입니다. 10월 공모주가 최근 하나의 섹터가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상한가 진입한 센코, 바이브 컴퍼니, 피플바이오, 위드텍 모두 10월에 상장한 새내기 주들인데요. 개별 기업에 무슨 이슈가 있나 해서 찾아보니까 딱히 없더라고요. 상장 당시에 투자 분위기가 안 좋아서 대부분 약세를 보였는데 시장이 이렇게 오르니까 재평가 받는 것 같거든요. 개별 기업 다 설명은 안 드리고요. 피플바이오만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26일 싹3에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키트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오늘 미국 바이오젤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이 미 FDA의 판매 허가 가능성 높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에 덩달아 국내 증시에서 퓨처캠, 젠백스, 메디프론, 피플바이오 이렇게 치매 테마가 동반 올랐고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두카누맙의 위탁 생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엔젤 산업인데요. 출산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이 출산 정책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헝션그룹, 손오공 이런 출산 장려 정책 그리고 엔젤 산업 테마가 상승세를 기록했네요. 엔젤 산업은 14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최근 공개된 중국의 14차 5개년 경제사회 개발 계획에서는 13차 계획과는 달리 가족 계획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처음으로 출산 정책에서 포괄성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 종목은 성우전자입니다.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신형 콘솔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콘솔 게임은 전용 게임기를 TV나 모니터 화면에 연결해서 작동시키는 게임을 말하죠. 대표적으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오는 10일에 플레이스테이션 5를 소니가 새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미 1, 2차 예약에서 모두 매진됐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2일에 신형 콘솔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엑스박스 1 이후에 7년 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우전자는 뭔데 오르냐고요? 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에 모두 콘덴서 필름을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거래량 급증 종목 3위의 동일 고무벨트만 같이 보면
건설기계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이죠. 캐터필러와 1,507.96억 원 규모의 리버트랙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최대 주주인 DRB 동일도 동반 급등했네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 오늘 화면을 통해서 챙겨가시고요. 제가 좀 다양한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장마감 싹쓸이 업로드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늦게 업로드 되면 그냥 다음 날이라도 한번 시청해주세요. 아무튼 시장이 이 기세를 몰아서 내일도 쭉쭉 밀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당선돼도 뭐 나쁠 건 없어 보이니까요. 불확실성 빨리 해소되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5G 관련 주들은 사실 바이든, 트럼프 모두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트럼프 관련주다, 바이든 관련주다 라고 나눌 수가 없는 건데 어제 트럼프 관련주로 너무 급등을 한 경향이 있어서 오늘 좀 급락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장 막판에 밑골이 달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 나타났으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